아버지는 올해 73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꼭 2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도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죠. 당신 세대 남자들이 그렇듯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지난 봄부터였어요. 경로당에 나가시더니 집에 오실 때마다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식사도 전보다 잘 챙겨 드시고 외출할 때도 옷차림에 신경 쓰시는 게 눈에 보였죠. 처음엔 경로당 친구분들과 어울리시는 게 좋은가 보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치 처음 사랑을 고백하는 소년 같은 얼굴이었어요. 아버지는 경로당에서 한 여성분을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은 정숙 씨. 아버지보다 3살 아래시고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되셨다고 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기다려진다.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만 아빠도 사람이잖니.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당연히 좋다고 행복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아버지와 정숙 씨의 만남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축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분은 6개월을 만나셨고 올가을에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셨어요.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동네 작은 레스토랑을 빌려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기로 했죠. 초청장도 손수 쓰시겠다며 아버지가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초청장을 들고 나가셨다가 1시간 만에 허둥지둥 돌아오신 겁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계셨어요. 초청장을 잃어버렸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장에는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초청장 없이도 식은 진행될 수 있었어요. 저는 별일 아니라고 괜찮다고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은 계속 어두웠어요. 뭔가 초청장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을 때 정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 내내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작은 식장이었지만 따뜻한 축복이 가득했어요. 정숙 씨의 딸 혜진 씨도 와 있었고 그녀의 남편과 2 아이들도 함께였죠. 우리 가족과 그쪽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니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하는 도중 아버지가 갑자기 자리를 뜨셨어요. 화장실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아버지를 찾아 나섰죠. 아버지는 식장 밖 주차장 구석에 서 계셨어요.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아버지는 15년 전에 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다가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는 담배를 끄시며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칠 것 같다. 오늘 아침에 본 사람이 자꾸 생각나서. 누구요? 모르겠어. 얼굴은 분명히 아는 사람 같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사람을 어디서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근 들어 건망증이 조금씩 심해지시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위로하며 다시 식장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서재에 틀어박히셨어요. 오래된 앨범들을 꺼내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봤죠. 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뭘 찾으세요? 아침에 본 그 사람 말이야. 분명히 옛날에 알던 사람인 것 같은데. 아버지의 손이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아버지 옆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처음 봤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첫사랑이었어. 그 말과 함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23이었을 때였대요. 그 여성의 이름은 영미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서로 좋아했죠. 하지만 영미의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아버지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미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고 아버지는 그 후 어머니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영미를 본 것 같아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우연히 봤다니 너무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야. 얼굴도 많이 늙었고 이름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냥 뒷모습이 비슷했던 것 뿐일 수도 있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행복한 결혼식 날 왜 하필 그 사람을 보셨을까? 그리고 그게 정말 첫사랑 영미 씨였을까?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정숙 씨와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이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제 말씀하신 그분 생각은 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착각이었던 것 같아. 정숙 씨한테 미안하니까 잊으려고 노력 중이야.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여행 잘 다녀오시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틀 후 정숙 씨의 딸 혜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민수 씨,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꼭 할 말이 있어서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진 씨는 심각한 표로 저를 마주 봤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어머니 본명이 영미예요.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그럼 정숙 씨는? 본명은 박영미세요. 정숙은 개명한 이름이에요. 어머니가 30살 때 이름을 바꾸셨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결혼하신 분이 바로 50년 전 첫사랑이라는 건가요? 혜진 씨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어제 울고 계셨어요. 결혼식 날 누군가를 봤다면서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신랑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정숙 씨도 서로가 첫사랑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건가요? 어머니가 결혼식 전날 밤에 옛날 사진을 보셨대요. 그리고 신랑 얼굴을 보는 순간
그분이 누군지 알아차렸다고 하세요. 하지만 믿을 수 없어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결혼식은 이미 시작됐고 혜진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 씨 아버지도 혹시 알고 계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도 그날 아침 정숙 씨를 보고 뭔가 느끼셨던 겁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확신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채 결혼식을 올린 거였어요. 혜진 씨와 저는 당장 제주도로 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분이 진실을 모른 채 신혼여행을 보내고 계시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묵고 계신 호텔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제주도예요. 꼭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아버지는 놀라셨지만 로비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정숙 씨와 함께 내려오신 두 분의 얼굴은 여행을 즐기는 신혼부부답지 않게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호텔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해질녘에 제주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4명이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서로를 쳐다만 봤죠. 결국 정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혹시 나 알아봤어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영미 씨, 맞습니까?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도 우셨어요. 5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 그것도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결혼식까지 올린 후에야 알게 된 운명. 저도 당신인 줄 알았어요. 결혼식 전날 밤 옛날 사진을 보다가 신랑 사진을 다시 봤는데 그때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그때 그 청년이라고. 정숙 씨는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제 착각이라면 당신한테 얼마나 신뢰해요. 그리고 설령 맞다고 해도 당신이 저를 기억이나 할까 싶었어요. 아버지가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날 아침 당신을 봤어요. 식장 입구에서. 뒷모습이었는데 영미 씨 같았어요. 하지만 이름이 정숙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죠. 두 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혜진 씨와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숙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당신을 반대했을 때 전 너무 무서웠어요. 부모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당신을 떠났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나도 당신을 잊으려고 애썼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평범하게 살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당신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진심이었겠지만 첫사랑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서로 모르고 사랑에 빠져서. 정숙 씨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따라 웃으셨어요. 기구한 운명이었지만 어쩌면 이게 하늘이 준 두 번째 기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와 정숙 씨는 50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각자의 결혼 생활, 자녀들, 그리고 배우자를 떠나보낸 슬픔까지. 두 분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였고, 좋은 부모였고,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래도 가끔은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당신과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정숙 씨의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특히 힘들 때마다 당신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말하는 게 먼저 간 사람들한테 미안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아꼈죠. 하지만 첫사랑은 다른 영역인 걸까요? 혜진 씨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자리를 떠나 둘이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이상하죠. 기뻐해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가 행복하신 것 같은데 왠지 어머니를 배신하는 기분이 들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와 혜진 씨는 쇼핑을 나가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은 안 나세요?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매일 생각나지. 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수야, 나도 사람이야. 영미 씨를 다시 만난 게 운명이라고 생각해.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와의 40년은 뭐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하지만 영미 씨는 다른 거야. 첫사랑은 평생 가는 거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어머니에 대한 예의도 모두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정숙 씨는 제주도에 더 머물기로 하셨어요. 비행기 안에서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두 분의 사랑을 축복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인이 된 부모님을 생각해서 반대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전화하셨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혜진 씨도 비슷한 상태였는지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오셨어요. 정숙 씨와 함께였습니다. 두 분은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으셨어요. 민수야, 우리 결혼 취소하려고. 아버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 씨가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죽은 사람들 생각하면, 그리고 너희 자식들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나이에 첫사랑이 어쩌고 하는 게 우스운 일이지. 그냥 각자 살던 대로 살기로 했어. 저는 두 분을 번갈아 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 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걸. 아버지, 정숙 씨.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제일 걸린다고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웃으며 사는 게 어머니가 바라던 거예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첫사랑이든 새로운 인연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정숙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혜진 씨도 왔어요. 혜진 씨 역시 비슷한 생각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두 분이 진심으로 사랑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반대하겠어요. 우리 네 명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두 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하기로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내 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어머니가 나한테 쓴 편지들이야. 연애할 때부터 결혼 후까지. 아버지는 그 중 한 장을 꺼내 읽으셨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우리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첫사랑이 있다는 걸. 그래도 아버지를 선택했고 함께 가정을 꾸렸고 행복하게 사셨어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나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과거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어요. 아버지와 정숙 씨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앞에서 절을 올렸고 아버지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계셨어요. 여보, 내가 다시 누군가를 만났어. 근데 이게 참 신기한 일이야. 50년 전 첫사랑이더라고. 당신도 알지? 영미. 그 영미가 맞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 우리 40년 함께 산 거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동반자였어.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셨어요. 이제 영미하고 남은 인생 같이 살려고. 당신이 허락해 줄 거라고 믿어.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정숙 씨도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신 남편을 데려가제 시도비계속서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사랑해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제가 이어받아서 끝까지 잘 모실게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그날 산소를 내려오면서 저는 묘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랑은 누군가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바라는 거니까요. 일주일 후 우리는 작은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엔 양가 자식들만 모였어요. 혜진 씨의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제 아내와 딸까지 모두 모여 두 분의 재결합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버지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꺼내셨어요. 사실 50년 전에 영미 씨가 떠날 때 나한테 편지를 하나 남겼었어. 아버지는 지갑에서 낡고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걸 50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 한 번도 버리지 못했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꼭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정숙 씨가 그 편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쓴 거예요. 50년 전 그날 당신 집 대문에 두고 왔어요. 두 사람은 다시 포옹했어요. 50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운명. 그 긴 세월 동안 각자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렸지만
첫사랑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어. 이게 바로 다음 생 아닐까? 우리 각자 한 생을 살고 이제 새로운 생을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의 말에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번엔 누구도 우릴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 정말 로맨틱하시네. 50년 동안 편지를 간직하시다니.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나도 당신한테 그런 사랑을 주고 있나 모르겠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도 충분히 로맨틱해요. 그리고 우리도 70살까지, 아니, 그 이상 함께 할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제게도 큰 깨달음을 준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정숙 씨는 한 달 후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서로를 알고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하는 결혼식이었어요.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분 모두 환하게 웃고 계셨거든요. 주례 선생님이 물으셨을 때 아버지는 큰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예,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정숙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셨죠. 예,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겠습니다. 식이 끝난 후 피로연 자리에서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이 두 번째 결혼식입니다. 한 달 전에도 했거든요.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 달 전 결혼식 때 저는 초청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누군가를 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바로 제 신부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50년 전 첫사랑을 다시 만났는데 서로 몰라봤어요. 이름도 바뀌었고 얼굴도 늙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알아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편했거든요. 정숙 씨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50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났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렸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시간들도 모두 소중해요. 후회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이제는 남은 인생을 첫사랑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간 배우자들도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혜진 씨도 모든 하객들도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그날 아침 내가 잃어버린 건 초청장이 아니었어. 50년 전 첫사랑의 이름이었지.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더라고.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행복하세요,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와 정숙 씨는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지내고 계세요. 두 분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경로당에도 함께 다니시고 여행도 자주 가십니다. 지난주에는 두 분이 함께 우리 집에 오셨어요. 손주들과 놀아주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제 딸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가 정숙 씨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응, 정말 사랑해.
50년을 기다린 사랑이거든. 딸이 또 물었어요. 50년이나 기다렸어요? 왜요? 좋은 사람은 기다릴 가치가 있으니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때가 없다는 걸. 그리고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초청장을 잃어버린 그날, 아버지가 찾은 건 단순히 옛사랑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두 번째 기회였고, 미완의 사랑을 완성할 용기였고, 남은 생을 함께할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50년 전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이에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운명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사랑의 힘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걸. 아버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은 정숙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두 사랑은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진실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옳은 시간에 찾아옵니다. 비록 그게 50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명이니까요.